의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렸을 때 도적들이 집에 들어서 부모를 잃고 일찍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때 그 사건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뒤로 계속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이상하게 보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자연스럽게 친구도 가족도 없는 홀홀 단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유일한 낙은 그저 마을 뒷산의 개나리 밭에 혼자 앉아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는 일도 그의 낙이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남자에게 귀신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곤 하였습니다. 남자는 심심해서 종종 귀신들과 대화를 하곤 하였는데 귀신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점점 기가 빨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지 않았기에 적당히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 뒤에는 며칠 동안은 귀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자는 개나리 밭에서 혼자 하늘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남자는 오늘따라 삶의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하루는 맑은 하늘을 보며 기쁘고 하루는 너무 맑은 하늘이 슬프고 또 어떤 하루는 맑은 하늘이 아무렇지 않고 매일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하늘을 보는 남자는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뭐지? 또 귀신인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있는 개나리 밭에 웬 8, 9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인가? 남자는 아리송하였지만 아이가 울고 있으니 어린 시절 혼자 이곳에서 울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남자는 궁금하여 일단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아이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이야, 그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우느냐? 남자가 묻자 아이는 대답도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우는 것이냐? 다시 한번 물어도 아이가 대답이 없자 남자는 아이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꺼이꺼이 울다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더니 그대로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도 혼자 있는 거예요? 아이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혼자 있었단다. 너는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운 것이냐? 남자가 묻자 아이는 남자를 위아래로 잠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저를 멀리하고 안 놀아줘요. 우리 동네에서 저만 빼고 매일 놀러 다니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귀신 보듯 피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저씨도 늘 이렇게 혼자인 건가요?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남자는 대답을 하며 아이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생기가 느껴졌고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이군. 아저씨도 늘 이렇게 혼자냐고요? 아이가 잠깐 딴 생각을 하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응? 그렇지. 나도 어린 시절부터 쭉 혼자였단다. 이따금씩 어떤 이들과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래. 혼자지, 혼자야. 그러자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아저씨가 내 친구 해주면 안 돼요? 응? 친구? 너랑 나랑 말이냐?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네, 친구요. 저는 친구가 필요한데 아무도 저랑 친구를 해주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아저씨도 친구 없으면 저랑 친구예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라, 친구. 나는 친구가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앞으로 아저씨랑 저는 친구예요. 히히, 반가워요. 아이는 다짜고짜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돌하구나. 그래, 좋다. 살면서 친구 한 명쯤 만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니. 남자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좋아요, 좋아. 친구다, 친구. 아이는 신이 나서 손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살살 좀 해라, 살살 좀. 팔 빠지겠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된 남자와 아이는 매일같이 개나리 밭에서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남자와 더 친해진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남자에게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신기를 많이 잃어서 지금은 그냥저냥 사주나 좀 봐주는 하찮은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는 아이의 엄마를 극진히 대우해 주었지만 이 아이의 엄마가 신기를 잃은 뒤로는 매우 하찮게 대우를 하였고 아이에게는 무당의 자식이라며 낙인을 찍고 멀리하였다 하였습니다. 거참 어른들이 아주 몹쓸 사람들이구나. 어찌 너 같은 어린애에게 그리 못되게 군단 말이냐.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애들은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다. 응? 응? 왜 따라하냐? 왜 따라하냐? 아니, 윤석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히히. 아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남자를 놀려댔습니다. 남자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휴, 아이들이란 참으로 기가 빠지는구나. 그래도 남자는 아이와 떠들고 놀면서 오랜만에 많이 웃고 있는 자신이 참 신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가 된 거예요? 아이는 다시 잠자코 앉더니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알아서 뭐하게.
어른들 일은 알 것 없다. 에이, 나는 다 말해줬는데 아저씨 치사하네. 허허, 뭐라고 치사? 아주 이 버르장머리하고는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이나 나는 줄 아느냐? 글쎄요, 뭐 한 300살 차이 나나? 아유, 나이가 벼슬이시네요. 그래서 아저씨는 몇 살이신데요? 나는 9살인데. 내가 몇 살이더라. 순간 남자는 자신의 나이조차 가물가물하였습니다. 얼추 30 좀 넘은 것 같은데. 뭐야, 다 큰 어른이 자기 나이도 못 세요? 히히, 나이를 거꾸로 드셨나 보다. 아이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이, 나이가 많아서 헷갈리는 거다 이놈아. 아이고 머리야. 남자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휴, 정말 기가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남자는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자의 등줄기가 서늘하니 식은땀이 한 줄 흘렀습니다. 기가 빠지는 느낌이라. 남자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기 빠지는 느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몸에 기가 많이 빠져나가 왠지 귀신이 자신의 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위험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나이를 거꾸로 먹으신 아저씨? 아이는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남자를 놀려댔습니다. 아니다. 잠깐 누워서 좀 쉬자꾸나. 아이고, 졸리다 졸려. 남자는 그렇게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느끼면 상대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더 잘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재미없어. 아이도 마지못해 남자의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남자는 어느 순간은 귀신인 것 같이, 어느 순간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가 이상했습니다. 이제껏 귀신을 만나면 단번에 귀신인지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도통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자칫 이 아이가 귀신이면 내 혼을 다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확인을 해야 해. 남자는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일어나봐라.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깨웠습니다. 왜요? 막 잠들 뻔했는데. 배고프지 않냐? 저기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먹자꾸나. 응? 갑자기요? 배가 고프지는 않는데. 저 마을에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저 이상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허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내가 보기에 너는 여느 멀쩡한 아이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단다. 그러니 네가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 보면 사람들도 나처럼 그걸 느끼고 더 이상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보는 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혼자는 힘들겠지만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 한번 해보자꾸나. 정말요? 도와주실 거죠? 아저씨가 옆에 있어 준다면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함께 가보자. 아저씨가 도와주마.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렇게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사실은 아이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인해 볼 요량이었습니다. 귀신이면 사람들이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은 산을 내려와서 마을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것 나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치가 않은데. 사실 도와준다고 하였지만 남자도 최근 아이와 함께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늘 혼자였기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힘들지 않은 척 태연한 척을 하며 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자, 저기 저 엿장수에게 가서 엿이나 하나 사오너라. 우리 엿이나 먹자. 그러면서 남자는 아이에게 엽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는 엽전을 받아들더니 우물쭈물 하였습니다. 못하겠어요. 자, 힘내보자. 처음부터 잘하기는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다.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와 볼게요. 아이는 그런 남자의 말에 용기를 갖고 엿을 팔고 있는 엿장수 부부에게 갔습니다. 어디 보자. 사람들이 아이를 볼 수 있는가? 남자는 그렇게 아이를 보내놓고 엿장수 부부가 아이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아이는 엿장수 부부에게 가더니 쭈뼛쭈뼛하며 엿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엿장수는 기분 나쁘다는 듯 엿을 툭 하나 주고는 엽전을 받지도 않고 아이에게 손을 휘휘 내저으며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가 괜한 의심을 하였구나.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아이가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엿을 들고 인상을 잔뜩 구긴 채 떨레떨레 오는 모습을 보며 괜시리 미안해졌습니다. 잘하였구나. 잘했어. 남자는 아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휴, 그런가요? 엿장수 아저씨가 돈도 안 받고 빨리 저리 가라고 하는 통에. 에휴, 뭐 그래도 공짜로 엿을 하나 얻었네요. 히히. 아이는 남자 옆에 돌아와서 안심이 되었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쁜 어른들 같으니 어찌 이리 천진난만한 아이를 모질게 대한단 말인가.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차차 더 나아질 거다. 아주 잘했어. 이제 우리 돌아가자꾸나. 히히, 아저씨, 저 잘한 거 맞죠? 아저씨 말을 듣길 잘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용기를 내보니 기분이 좋아요. 아이는 남자의 손을 힘차게 흔들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아이는 향기로운 개나리 밭이 있는 뒷산을 향해서 잡은 손을 흔들며 힘차게 걸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엿장수 부부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저 무당의 자식이라더니. 그러게요. 귀신을 본다죠? 저 혼자 말하고
혼자 손 흔들어대며 걷는 게 아유 소름 끼쳐. 그렇게 엿장수 부부의 눈에서 혼자 말하고 웃어대며 허공에 손을 저으며 힘차게 걷는 아이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